네, 시장의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진단, 오늘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탈리아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 이탈리아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돼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탈리아 악재에도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점이죠. 올해도 하루 만에 좀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이탈리아 국민투표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 과장 확대 해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였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한다. 그걸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렌치 총리가 그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극우 세력이 득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탈리아는 EU를 탈퇴할 수 있고 그동안 렌치 총리가 좀 강조하고 좀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은행권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도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EU 탈퇴를 원할까요? 어떤 정당이 잡든 간에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간에 국민의 의견을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U 탈퇴를 원하는 국민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67% 이상이 EU 잔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금융권 부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부실 문제를 쉽게 털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탈리아 가계들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계, 그 개개인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나를 보면은 이탈리아 채권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은행권 부실을 털어내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외부 수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우파가 뭐 극우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부실 문제가 뭐 완전히 와해되고 뭐 금융권 부도로 이어진다는 것은 좀 다소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이 리스크 변수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벌어질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도 강화될 수 있다는 여지들이 시장에서는 기대심리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락, 특히 우리 시장 코스닥의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이탈리아 개헌 부담에도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마감했고 특히 어제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금융주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금융권 불안에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반등세가 좀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금 국채 금리가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22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금융권에 대해서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쪽의 국채 금리 아마도 이번 FOMC 회의, 다음 주 14일이죠. FOMC 회의를 전후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변화를 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은행주에 대해선 조금은 경계감을 점차 높여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역시 이탈리아 투표 부결에 어제 약세를 기록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오펙에서는 감산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전망을 통해서 대신증권에서는 12월 초중순에 저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바텀 피싱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펙 회의의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오펙 회의 감산 합의에 힘입어서 하단은 생각했던 1950선보다는 조금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아니라 변동성 확대 시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뭐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해서 따라가도 되나라는 궁금증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뭐 큰 불확실성은 지나갔다는 점에 있어서 1960, 70선은 좀 견고한 지지선으로 보고 8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 14일까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등락 과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융권 이슈의 핵심 키가 22 정책 기대감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경계감 아니면은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8일에는 쿼드러플 리칭데이가 있습니다. 최근 선물 옵션, 그러니까 파생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추경매 오늘 급반등을 추경 매수하시기보다는 8일을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추가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뤄볼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생중계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계총수 9명의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계총수 9명이기 때문에 증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뭐 지금 현재 보자면은 저희 총수들이 뭐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적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문회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거든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기 그러니까 기업 쪽으로도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탈이나 기업은 기업 이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런 이벤트 이슈에 의해서 등락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의 등락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고 이 이벤트가 종목의 주가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결정지을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경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변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큰 이벤트 불확실성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펙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투표도 뭐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상황인지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켜볼 변수는 아마도 12월 중순까지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그 파괴력이나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8일 내일 모레죠. 8일 22통화정책회의와 우리나라 쿼드러플 리칭데이가 있습니다. 쿼드러플 리칭데이에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변곡점이 될 수 있고 22통화정책회의는 그동안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왔던 만큼 어떤 정책이 발표되는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의 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좀 안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뛰어넘는 양적 완화가 발표된다면은 서프라이즈한 결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불확실성이 이만큼 빠르게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었던 데에는 22 정책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정책 기대감이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펀더멘탈과 그리고 환율, 채권금리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FOMC 회의가 다음 주 14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이 14일을 지나면서 아마도 환율이라든지 금리 추이가 좀 단기적인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코스피를 비롯해 신흥국 증시를 괴롭혀왔던 변수는 환율 그리고 채권 금리였습니다. 금리는 급등을 하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아마도 8일 그리고 14일을 지나면서 이런 대외적인 금융시장에서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8일
쿼드러플 리칭대를 지나면서 국내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그러니까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